랜선 과학 토크 콘서트, 시민과 함께 꿈꾸는 과학도시 대전.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곽성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퓨전 국악팀이 나와 있습니다. 퓨전 국악 클래식 메이가 2016년 5월에 창단을 했고요. 이 국악기와 우리 악기죠, 서양 악기의 이 조화로운 연주를 통해서 멋진 음악을 선사해주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이의 오프닝 공연으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 용왕 우연 득병하여 우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을 알려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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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돈 실소 명예 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에 나가기 더욱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어찌었던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가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옷 토끼는 쫑긋 이고 방긋 아 저놈이 바로 토끼된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아이고 도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 서원 별주부예요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 갑시다 거리엔 산의 진미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용궁 가서 부귀영화 누립시다 시고 이 말 들은 토끼 말하기를 싫다 이놈아 남의 용왕 우연 득병하여 우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에 별주부에게 토끼의 간을 구하라 하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흥부가 박을 쫙 쪼개놓고 보니 괴 두 짝이 나오거날.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득. 흥부가 또 한 괴를 열고 보니 이번엔 돈이 그냥 가득.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부어 보난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붓고 나면 도로수로 돌아 돌아선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가득하네.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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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도 도가도. 아이고 좋아 죽겠네. 아이고 좋아 죽겠네. 어찌 떨어져놨던지 쌀이 일만 저기요 돈이 일만 강이 걷다. 시리렁시리근 강어주수 에이어로 단지어라 탑지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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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바로 초대 원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초대 원장님이시죠. 고영주 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저 고영주 원장님은 화학연구원에서 오랜 재직을 하시면서 이 연구단지 내에서 정말 많은 연구 정책을 하셨고요.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 과학 정책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셨고 우리 지역의 화학 쪽에서 또 많은 입지를 세우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고영주 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 원장 고영주입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대전의 역량을 연결해서 대전을 보다 잘 사는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그런 작전 계획을 잘 짜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뭔가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면 그걸 누가 이행을 하고 잘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총괄사령관으로 대전시에서 과학부시장제를 도입해서 부시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는 화학연구원 출신이고 또 우리 부시장님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30년 이상 대전에 살아왔던 분들이고 이제 대전을 위해서 뭔가 해봐라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2월 4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식도 하고 D스텝 UB 채널에 들어가면 그 출범 영상을 부시장님과 제가 발표한 영상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분들께 직접 신고를 과학의 날에 맞아서 하자. 그리고 좀 가볍게 신고도 하고 또 공연계도 요즘 어려운데 이렇게 가볍게 음악도 같이 나누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시간 짧지만 되시기 바라고요. 이 이후에도 계속 서로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시민의 의견에 경청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의 초대 과학부시장, 아니 뭐 대한민국 초대 과학부시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랜선으로 특별한 이벤트 토크 콘서트를 하게 돼서 아쉽지만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고 참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54번째 맞는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부시장으로서 과학의 날은 사실
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전 우리 시내 대전 5월대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 식재 행사를 시장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사를 가졌었고요. 예, 지금 요 오기 직전에 우리 또 대전을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해서 바이오랩 센트럴 유치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바로 마치고 또 여기 우리 특별 이벤트 하러 여기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랜선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아마 이게 또 녹화돼서 아마 동영상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같이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지역의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두 분과 함께 이런 멋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영광을 제가 안았습니다. 근데 좀 질문들이 조금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좀 더 가볍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사실 전 과학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두 분 다 이제 공통분 화학이셨는데 저 화학하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요. 화학기호, 수에립의 붕탄지 뭐 그거 외우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참 대단한 공부들을 하셨다 싶은데 어쨌든 존경하고요. 어쨌든 우리 두 분이 과학도시 대전에 선봉에 서셨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5글자. 요즘 또 그런 또 어떤 젊은이들의 토크 방식이 있더라고요. 5글자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늘 이 지금 랜선 토크 콘서트도 사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이라는 것도 과학도시를 만드는 것도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시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예,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과학도시가 돼야 된다 해서 시민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외면한 과학 뭐 그런 과학을 지향하는 대전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시민과 함께 과학도시 대전. 자, 우리 우행주 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시민의 응원. 시민의 응원. 저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이제 대전의 기업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대전을 좀 잘 살게 해보자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이런 걸 해달라라고 요구해 주시고 하는 권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민들의 응원을 받고 또 열심히 해서 행복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네, 이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은 이제는 별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 여러분들도 과학의 생활화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갖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제가 드렸던 증문즉답이었고요. 지금 이제 랜선으로 우리 또 대전 시민분들이 쭉 계세요. 뭐 나름대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을 한번 또 좀 받아볼까요?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부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덕 연구단지 내에서 기관장을 하실 때와 현재 과학부시장을 하실 때의 대덕 연구단지에 대해서 느끼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사실 남겨주셨거든요. 네.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대덕 연구단지의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33년을 지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온 지는 이제 6개월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대덕 연구단지 사람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요. 대덕 연구단지의 이 연구소라는 것은 전문기관입니다. 전문인들이 자기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 곳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대전시청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종합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들이 융복합 서로 협업이 돼야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덕 연구단지는 각자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전시와의 긴밀한 교류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진짜 앞으로 더 미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과학기술 기반으로 가야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 같다 하는 대전시청의 우리 대전시장님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으로 지금 제가 이제 과학부시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는데 대덕연구단지와 그러니까 소통과 교류가 좀 더 활발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대전시청에 있음으로써 지난 몇 달 동안 느끼는 거는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소통하고 교류할 사람이 생겼다 해서 소통 교류가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뉴턴의 사과나무 식지 행사를 과학 관련된 데가 아닌 우리 놀이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식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증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그 기사로 봤거든요. 뉴턴이 나무게 한 340년? 뭐 이렇게 좀 증손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17세기, 그러니까 한 1600년대 뉴턴이 살았던 시절에 있던 나무로부터 내려온 4대 손이니까 4대 손이죠. 예, 한 350년 그 정도 된. 네. 어쨌든 우리 김민수 과학부 시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들과 또 연구단지가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들 많이들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동반자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미숙님 답변 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하예인 양의 질문은 지금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가 대전 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전 시민들과 교류나 문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디스텝에서 추진하는 현안 1순위는 무언가요? 라고 이제 원장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부 시장님께 질문했던 것들은 연장선에 있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73년에 만들어져서 23년이 되면 50주년인데요. 국가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산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산업을 키워달라 이런 거였고, 그런데 대전을 보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대규모 대기업이나 이런 대규모 산업 단지가 좀 적었고,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첨단 기업들이 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덕특구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대전을 위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한 거다 연구를 열심히 했고, 대전에 있는 기업이나 단지는 여기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경제나 일자리는 기존에 각자 하던 연구들을 좀 모아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대전에 있는 기업이나 이 출연전이나 특구에 있는 대학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군가가 그걸 계속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기업도 많이 만들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여기 대덕특구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에 많이 확산되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숙제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요 50년 동안 국가가 투자한 국가의 자산을 대전시하고 연결해서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특구진흥재단이 있어서 과기부가 이렇게 관리를 따로 했거든요. 대전시가 개입할 여건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특구의 발전이나 대전시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전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도 만들고 특구하고 대전하고 서로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연결이나 기획을 하고 우리 부시장님은 그런 것들이 잘 집행되도록 총괄 감독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부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 공간이 전체가 한 2만 3천 평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데 대전시에서 이 공간을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합연구혁신센터라는 국가적인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그 융합연구혁신센터는 연구소와 기업 간의 융복합 연구도 하지만 시민 소통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이 과학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고, 아시겠지만 또 8월에면은 지금 엑스포 부지에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지금 대형 몰과 타워 건물 43층 건물이 완공이 돼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도 단순한 몰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진정한 과학도시로서 여러분들이 그걸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자, 과학과 문화 그리고 시민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창조적인 공간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과학과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에 좀 완벽한 먹거리라고 할까요? 좀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하인 양 좋은 답변이 됐으리라 봅니다. 워낙 두 분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아마 우리 시민분들도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한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외국인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외국인들이 네. 한다는데요. 예.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아직은 제약 요건들이 제약이라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창업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자 발급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자본금이 1억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창업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창업 조건이 까다로운데, 저희 대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개방형 융합도시거든요. 이게 강원도, 수도권 쭉 있고, 경상도, 전라도 있고, 충청권이 같이 모여서 조화롭게 잘 살아요. 저는 이제 고향은 제주도인데요. 저는 대전이 갖고 있는 역량을 보면 실리콘밸리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술 가지고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더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대전에 와서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사람이 창업할 때 차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여기 부시장이 말씀하신 공간에 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또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석사, 박사를 마친 해외 인재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잘할 수 있냐 학위 과정 중에 그런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대학과 같이 준비해서 강원도 수도권과 경상도, 전라도, 충청권 플러스 이제 외국인이 같이 한 5분의 1씩 이렇게 섞여서 잘 융합해서 조화롭게 사는 글로벌 과학도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저희들이 조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선진국이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냥 그대로 앉아고 이런 일들 많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을 여기다 만들고 성장하면 거기서 또 일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가 생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일자리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남의 나라 사람 이거 없네요. 네. 네, 제가 어쨌든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금 시에서도 특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 창업을 하는데 또 제약이 되는 요소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신동 동국지구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이라고 별도로 정해서 외국인 투자 그 유치를 활성화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곳이 있고요. 우리 여기
여기 와서 계시는 외국인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창업하려 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두 분이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변가시다. 연구는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셨나. 저는 이제 사실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말씀을 이게 사실은 이 제목을 봤을 때요. 질문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저 과학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우리 과학 대전도 과학과 함께 좋은 일자리들 뭐 이렇게 막 될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 쓸 줄 아는 사람은 다 과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니 제가 보니까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 날 시장님과 함께 두 분도 그때도 같이 계셨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때 4개 목표와 12개 전략으로 해서 소위 대전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 과학으로 즐기는 도시, 과학으로 편안한 도시, 과학으로 세계화된 도시. 말은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시민분들도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구체화 아니면 형상화시키는 게 이미지가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부시장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첫 과학부시장이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4일 날 우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출범식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초대 과학부시장으로서 그때 그럼 대전시는 앞으로 과학도시로서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뜻에서의 그랜드 디자인, 대전에 나아갈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벌써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 과학을 시민들이 즐기는 도시, 그리고 과학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과학으로 세계화된 도시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넣었어요. 그래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학으로 잘 사는 도시, 잘 살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과학기술로 갖고 나온 결과들이 기업과 기술 사업화가 되고 기업 창업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잘 사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고 과학으로 즐기는 도시, 우리 이를테면은 사이언스 페스티벌, 뭐 우리 과학도시 대표적인 과학축제인데 이 과학축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와서 어린이들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그냥 체험하고 뭐 이런 정도로밖에 못했고 사실은 뭐 안타깝게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고 올해도 10월 달에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무엇보다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는,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려면 시민들이 함께 자기도 동참해서 참여해야 된다. 다 해준 거 와서 구경만 해갖고서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즐기는 도시 이런 걸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뭐 과학이 발달해서 도시에 여러 가지 스마트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 도시가 진짜 편리하고, 요새 뭐 감염병 또는 도시 문제도 그렇고 복잡한데 좀 안전한 도시를 대전은 좀 만들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화된 도시, 과학이라는 거는 세계와 다 연결된 겁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그 세계 지방도시 연합이라고 하는 UCLG 총회를 대전에서 유치해서 내년 10월에 대전에서 그 개최가 됩니다. 사실 93년도 엑스포 이래 가장 큰 국제 행사가 내년에 열립니다. 그때 우리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대전이 글로벌 세계화된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 그 크게 4가지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 부시장님의 말씀에 우리 저 원장님 혹시 뭐 이렇게 좀 갖고 계신 청사진 같은 거 하나 살짝 뭐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일단은 좋은 일자리, 대전에서 청년이 가면 좋은 일자리가 많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할 여러 가지 펀드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과학기술 때문에, 특구 때문에 부자가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나 뭐 이렇게 놀이문화 공연이나 이게 다른 도시하고 달리 굉장히 색다르게 재밌네. 그리고 뭐 외국인도 많고 뭐 영어, 저희 가면 영어 교육이 된다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야 대전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하다, 과학기술 때문에. 그냥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죠. 아마 시민과 함께 저는
우리 부시장 융합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시간 관계상 사실은 우리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좀 받으려 했는데 제가 대신 좀 할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그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스타트업 파크하고도 연계성이 있을까요? 좀 우리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사실 뭐 청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일자리 그리고 주택 문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자리는 저희가 이 청년들이 이제 너무 안전적인 일자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한번 좀 벤처 창업 이런 것들도 한번 과감히 도전해 보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를 유성구 궁동일원에 카이스트와 충남대 사이 그 공간에 지금 스타트업 파크 건물을 저희가 이미 3개를 확보를 해서 벤처 창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 10개 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3번째 건물도 곧 또 준공을 할 겁니다. 그거를 또 종합할 수 있는 그 메인 건물, 우리는 그걸 앵커 건물이라고 하는데 정부 사업을 받아서 중기부 사업으로 지금 2023년까지 그 궁동일원에 지금 그 스타트업 파크를 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충남대 그 정심마을 안에는 팁스타운이라고 해서 이미 또 그 중기부에서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관련된 벤처 창업 관련된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고요. 청년들 주택 관련해 갖고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룡동에 예전에 그 대학 기숙사로 쓰던 데를 다 개조해 갖고 한 200여 세대를 청년 하우스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청년들 그 숙소 내지는 집으로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시내에도 뭐 드림타운 뭐 이렇게 해서 청년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대전 전역에 골고루 지금 그걸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긴하게 질문은 이제 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김영수 과학부시장님과 우리 고영주 원장님이 함께 보거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게 유튜브로 또 계속 이게 정보의 바다에서 돌거든요. 아마도 많은 대전 시민분들 비록 지금 뭐 랜선으로 참여하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보시게 될 텐데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사실은 시민들도 이 과학이라는 게 좀 어렵고 연구단지랑은 좀 많은 괴리를 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제 등장하면서 또한 이 과학산업진흥원이 등장하면서 또한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거든요. 좀 어떤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귀한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대기업, 수도권, 중앙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거든요. 그거를 대덕연구발 특구에서 나온 기술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와서 세계로 가야 새로운 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의 지역에서 그 기술로 그런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를 바꾸고 하는 잠재력이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대전이라는 거죠. 중앙정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대전에 스스로 대덕특구를 이용해서 대전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그 대전 시민은 이제 지방의 도시 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 시민이 되는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랜선으로 그냥 인사만 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명단을 다 받아서 한 분 한 분 별도로 계속해서 의견도 듣고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부시장님.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과학의 날을 맞아서 이 랜선 콘서트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또 우리 동영상을 보실 시민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대전이 이제 과학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는 도시가 돼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도 많이 떠나긴 하지만 재미가 없어서 떠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뿐만이 아니라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과 끝을 두 분이 시민과 함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어쨌든 저희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데 딱딱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과학과 하면
함께해요 하트 이거 어떠세요? 좀 이게 좀 남들이 보기엔 심파 같지만 함께해서 저희가 또 애정 공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럼 한번 선창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과학과 함께해요.